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조금은 긴장된 얼굴로 아들 손을 꼭 잡고 들어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또박또박 말하던 말투. 그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가족이 되는구나. 나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당했던 시집살이처럼은 하지 말자. 내가 받았던 서러움은 대물림하지 말자. 딸처럼 친구처럼 대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이 아이를 품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첫 해에는 정말 아무 탈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일찍 와서 음식도 돕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건네며 저를 어머니라 부르던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면 맛있게 먹는 모습도, 작은 선물 하나에도 고맙다고 고개 숙이던 태도도 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가 며느리가 되어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은 두 번째 해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몸이 안 좋다며 하루만 오고 김장도 일이 많다며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이해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바쁘고 힘든 거 안다 보니 무조건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제 생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케이크나 작은 카드라도 있을까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서 식사만 했습니다. 생일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는 얼굴로 밥을 차리고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서운함이 고스란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단 한마디 잘 먹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그 어떤 축하도 그 어떤 미소도 없이 말입니다. 그날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무언가가 뻥 뚫린 듯한 허전함과 내가 이렇게까지 기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민망해질 뿐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할 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그저 내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따라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년 생일이 다가오면 괜히 불안해지고 며느리가 무심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고 대화의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시라도 며느리 욕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일기장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 속에 담긴 건 서운함보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늘 벽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단지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고 함께 공감할 대상이 아니며 어쩌면 피하고 싶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대화도 줄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편한 대로,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그렇게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괜히 따라 웃게 되고 그 아이가 피곤해 보이면 괜히 내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을 뿐인데 그건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그날 생일 밥상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가던 며느리를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 감정을 기대할 곳은 아무데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무슨 날이든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겠다고 하면 밥은 했지만 따로 무언가 준비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그날 살림하듯 살았습니다. 기대라는 건 사람을 가장 쉽게 다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게 됩니다. 그게 제가 그날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웃으면서 들어오면 괜히 또 기분이 좋아지고 어느 날은 별 뜻 없이 한 말도 제 귀엔 서운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고 그 아이는 며느리다. 친구가 아니고 딸도 아니다.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다. 그 말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밥을 먹다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다고.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함께 쇼핑도 하고 자주 통화도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참 부럽다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웃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내 집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다들 그런 줄 알겠지 싶어 조용히 넘겼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혼자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나이 들어서 말수가 줄어든 거라고 사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생일날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가던 그날,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는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이들 사이 어색하게 만들까봐 그저 웃으며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는 걸요. 좋은 시어머니이고 싶었고 부담 주지 않는 어른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말하기보다 묻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며느리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고 문자도 늘 간단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필요한 말 외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무뎌지는 듯 했지만 그날 밤의 눈물은 가끔씩 다시 찾아왔습니다. 생일이 다가올 즈음이면 괜히 더 민감해지고 괜히 그날이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해 생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라고 했고 다음 주에 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혼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가 성글게 자라난 머리를 보며 스스로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은 밥도 그냥 대충 먹고 집안 조용히 정리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제 생일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냥 하루 지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엔 여전히 그 아이가, 그 며느리가 한 번만이라도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보다, 케이크보다 그저 따뜻한 눈빛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건 아닐까? 지금 시대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르다는데 나는 아직도 옛 기준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 역시 어릴 적에는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았었는데 나는 또 다른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사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별일 없이 안부를 물었고 요즘 힘든 건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소소한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차분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속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구나. 아직 서로를 다시 이해할 기회가 남아있구나. 그 통화를 계기로 저는 조금씩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좁혀보고자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다가가 보려고 했습니다. 언젠가 명절 음식 준비를 혼자 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함께 했었는데 저 아이가 처음 시집와서 고사리 다듬는 게 익숙지 않아 손끝이 다 헐어버렸었지. 그때 제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했던 말도 기억납니다. 이건 며느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같이 하는 거라고. 그 아이가 고맙다며 조용히 웃던 표정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참 이상합니다.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도 어떤 작은 계기로 점점 멀어진 그 거리를 다시 되돌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안부 문자가 오면 저는 길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짧게 보내온 문장 하나에 저는 두세 배로 길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별 소식 없어도 요즘은 감기 조심하라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그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건넸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읽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일 없냐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표정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참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주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눈을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밥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그 아이가 밥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는 된장을 직접 담그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된장 좋아하셔서 옛날부터 해놓는 버릇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며느리는 문자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먼저 인사를 건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천천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둘 다 어색한 이 관계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년도처럼 기대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졌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식빵을 구워 먹고 방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전 11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내 생일을 기억하고 먼저 오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그냥 밥 먹고 가겠지. 너무 큰 기대는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냉장고 문을 여는 제 손길이 조금은 들떴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작고 예쁜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종이백 안에는 손수 쓴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 촛불을 켜고 짧은 노래를 부르고 작은 박수를 치고 그 순간 저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수없이 울었던 시간들이 잠시나마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말이 없었지. 그 말에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그 말은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렀다는 고백이었겠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거지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운 마음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이제는 서운함보다 따뜻함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또 너무 멀어지지 않기 위해 작은 관심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김장을 하거나 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었지만 짧은 안부, 주말 저녁에 소박한 식사, 그리고 눈 마주치며 나누는 인사말 한마디에 저는 이제 충분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관계라는 건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놓아버린다고 영영 멀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작은 틈 하나로도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저에게 편해지는 듯 했고 저 역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묻더군요. 어머니, 예전엔 왜 그렇게 조용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랬더니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불편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했고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과 어려움 속에 어쩌면 사랑과 기대가 숨어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멀어졌던 시간들. 그게 지나고 나니 마음에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아쉬움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합니다. 시장 골목에서 나란히 걷다 보면 이야깃거리가 생기고 그 아이는 조용한 말투로 저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 집 만두 맛있다던데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그래, 너 좋아하잖아. 그 아이는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아이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기억하려고 노력했단다. 비록 말은 잘 못했지만 너에 대해 나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단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꼈지만 사실은 너의 작은 기침에도 마음이 쓰였고 너의 표정 한 줄에도 내가 괜히 미안해졌단다. 이제는 그런 말을 조금씩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더라도 서로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관계라는 게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거였고 그 시간 속에 기다림이 담겨야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이가 저에게 뛰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언제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이제는 생일이 와도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더군요. 케이크 사서 불 끄는 거 해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생일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시계가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방 안엔 희미한 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니 지난 수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들어오던 날, 내 생일날 말없이 밥만 먹고 갔던 날,
그리고 조용히 내민 그 아이의 손편지 하나하나 생각날수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도 받지만 그 상처가 무르익어 다시 따뜻함으로 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며느리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시어머니도 아니었고 그 아이도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걸어갔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관계, 기대해도 되는 사람,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이제 생일이 오면 그날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주든 오지 않든 저는 그날을 조용히 감사하는 날로 기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와 아직 이어져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세월은 어느덧 제 몸에도 선명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가는 걸 느낍니다. 가끔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을 누워 있다가야 겨우 움직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문 열고 미역국부터 끓였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물부터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며느리가 알아챘습니다. 몇 번이나 말없이 집에 와서 청소기를 돌려주고 싱크대 아래 손을 넣어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왜 왔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울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생일이 되면 며느리가 먼저 묻습니다. 어머니, 미역국은 제가 끓여드릴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고운 말보다 그 아이 입에서 나온 그 물음이 제게는 가장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느낍니다.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가까운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레 마음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정까지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조심히 다가가 줄 때 비로소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조용히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저에게 큰 의지가 됩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바쁘고 전화도 뜸할 때 며느리는 가끔 전화를 걸어 요즘 어머니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그 한마디로 제 하루가 다 채워집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진도 받아야 하고 허리도 한번 봐야 한다며 차에 태워서는 말없이 라디오만 틀더군요. 가는 길 내내 말없이 창밖을 보던 저에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가 참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바라봐 주는구나. 저의 세월을, 저의 고단함을 그 아이가 이제 이해해주기 시작한 거구나.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생일이 되면 딱히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무언가를 준비해 옵니다. 소박한 꽃 한 송이, 작은 카드 한 장,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 무엇보다 고마운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그저 너와 밥 한 끼 함께 먹는 날이 내 생일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루면 나는 생일이 아니더라도 축복받은 하루라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저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섭섭하셨던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내 생일날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가던 날이 있었단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야. 그날의 눈물이 지금의 따뜻함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맙기만 하다고. 그랬더니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날 다시 없게 해드릴게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은 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서로의 마음을 놓치지 말자. 말로 다 하지 못해도 서로를 알아보자. 그렇게 천천히 끝까지 함께 가보자.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빨리 걷지도 못하고 시장에도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이 조금 비어 있어도 그냥 하루쯤은 있는 재료로 때웁니다. 배가 고파도 마음이 허하지 않으면 그걸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냅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 자주 연락을 줍니다. 오늘은 뭐 드셨어요, 어머니?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그런 안부가 제 하루를 밝히는 불빛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이는 바쁠 텐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 전화를 기다리게 될 줄은 한때 상처받았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오묘합니다. 한때는 같은 방에 앉아도 등을 돌린 채 밥만 먹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전화기 넘어 그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몸보다 마음이 외로웠던 때였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내 방이 너무 넓게만 느껴지던 날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리워 견딜 수 없었던 밤들, 그때 저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고 나니 작은 배려 하나, 짧은 안부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종종 옛날 사진첩을 꺼내 앉기도 합니다. 사진 속 젊은 제 모습에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단아하셨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땐 참 몰랐지. 지금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그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저 부담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단다. 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어쩌면 내가 너무 조심스러웠나 봐.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늘 가장 따뜻한 시어머니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내 생일에 조용히 밥만 먹고 갔던 그날의 기억까지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란 이렇게 상처를 덮기도 하고 새살을 돋게 하기도 하나 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물건도 조금씩 줄이고 오래된 물건엔 편지를 붙여둡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우리 아들이 간직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 수첩 한쪽에 제 생일 날짜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하지만 한 송이 꽃이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받기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란 결국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니까요. 저는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조금은 따뜻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무섭거나 차갑거나 서운한 마음보다 묵묵히 옆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제게서 자기 친정 어머니와는 다른 또 다른 모양의 애정을 배웠다고 합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손보다 눈물로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고맙다. 그날 밥만 먹고 갔던 그 마음도 지금 와서는 이해가 된다. 너도 참 어렸고 나도 너무 서툴렀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다시 걸어온 것이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은 없었다. 다만 너무 아팠던 것이다. 너에게 기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 마음마저도 이해해 주어 고맙다.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사이엔 이전처럼 말없는 벽은 없다. 이제 우리 사이엔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나눌 수 있는 작은 평화가 있다. 그것이면 나는 충분하다. 요즘은 아침마다 새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른 시간에 눈이 떠지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하루를 천천히 맞이하는 일상이 이제는 저에게 가장 큰 평온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며느리와 통화하는 그 짧은 몇 분입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날이 흐리다. 찬물은 피하셔야 한다. 저녁에는 죽을 드시라. 그런 말들이 오가고 나면 마음 한켠이 포근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크게 웃지도 않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 아이는 말보단 행동으로, 표정보단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제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약봉지를 챙겨오는 아이라는 걸,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따뜻한 속옷을 먼저 꺼내놓는 아이, 그게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저에게 있어 아들의 아내가 아닌 그저 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앨범을 펼쳐볼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사진들,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 그리고 제 남편과 나란히 웃고 있는 그 시절의 저를 보면 한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는 참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구를 위해 살림을 하고, 누구를 위해 내 하루를 바쳤는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날이 있었지만 그날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생일날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조용히 돌아갔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외로워서도 아니고 서운해서도 아니고 그저 내가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아이 역시 그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처럼 서툴렀고 저처럼 조심스러웠고 그저 말 한마디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저는 상처만 품었고 그 아이는 미안함을 말하지 못한 채 돌아섰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눈물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고 그 서운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두고 자주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언제나 묵묵히 조용히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마음속으로 혼잣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단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살아온 세월에 가장 깊은 이해자이고 가장 조용한 친구라고. 이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 한편에 작은 상자를 놓고 그 안에 편지를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손주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조용히 적고 있습니다. 그 편지 중 가장 먼저 쓴 건 며느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짧지만 그 어떤 말보다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내가 내 생일날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갔던 날 나는 울었단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지. 나는 그날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고맙다. 내 마지막 생일까지 내가 기억해줘서, 그 따뜻한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줘서 정말 고맙다. 그 편지를 넣고 상자를 덮으며 저는 마음이 참 고요해졌습니다. 더는 바랄 게 없다는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걸. 그 마음이 언젠가는 서로를 다시 보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멀었던 관계도 다시 걸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생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요한 저녁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케이크를 내려놓던 그 아이의 따뜻한 손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날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삶에 감사하고 그 아이에게도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날, 그 아이가 내 생일을 떠올릴 때 그 마음 속에서 서러움이 아닌 따뜻함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안부를 기다립니다.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돌아갔던 그날을 이제는 미소로 떠올릴 수 있게 된 이 평온한 하루 속에서 요즘은 바람이 부는 소리에도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창밖에서 스치는 나뭇잎 소리, 비 오는 날의 고요한 빗방울 소리, 그런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제게 말없는 대화처럼 들립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오기로 한 날은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밥은 미리 해두었는지, 손수건은 잘 개켜져 있는지, 조금만 늦어도 괜스레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아이가 오면 별말도 없이 차 한 잔 앞에 두고 앉아 창밖을 같이 봅니다.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이젠 저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말수가 적어서 조심스러웠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말이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또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 고마운 걸 다 말하지 못하고 갈 것 같다고. 그럼 며느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다 느껴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느낀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돌이 되던 해 제가 등에 업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빛이 바랜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저를 붙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참 강하셨네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했다기보다 버텼던 거지.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견뎌냈던 시절이었단다. 그때는 내가 나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저 살아야 했던 날들이었지.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하루하루를 길게 잡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고요하고 무탈하게 보내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문득 생각나면 작은 쪽지를 꺼내 짧은 글을 적습니다. 내게 며느리가 와서 참 다행이었다. 내 아들보다 더 조용히 나를 위로해준 사람, 내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본 사람, 내 눈물이 사라진 뒤 따뜻함을 놓고 간 사람. 그 쪽지는 오래된 책 속에 끼워두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 아이가 발견하게 된다면 한참 뒤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그 아이가 나를 조금은 따뜻하게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자꾸 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햇살에 이마가 따뜻해질 무렵에야 눈을 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도 무겁고 숨도 자주 가빠오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미움이 아니라 기억 속 따뜻한 자리에 남겨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제게 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방 창문을 살펴주고 화장실 매트를 말없이 갈아주고 약봉지를 정리해 줄 때마다 저는 압니다. 그게 그 아이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요. 말보다 크고 행동보다 깊은 정말 그 아이다운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기대는 법도 알게 되었고 소리 없이 웃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건
살아오며 배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더 깊게 알게 된 진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은 그 아이 덕분에 참 따뜻했다고. 그날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갔던 그날이 있었기에 이 모든 깨달음도 가능했노라고. 그 서러움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단단하고 고운 마음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조용히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없는 날이 오더라도 그 아이는 아마 제 생일이면 작은 꽃 하나라도 떠올릴 겁니다. 밥상을 생각하고 미역국의 향을 떠올리며 저를 한 번쯤은 떠올릴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정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한 사람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니까요.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창틀을 타고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이불 끝자락에 내려앉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조용하고 이토록 단단한 것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 자주 그날을 떠올립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생일상을 차려준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갔던 그날을요. 그날만큼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은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말이 생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마음속엔 더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것, 기대는 작을수록 다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 속도로 걸어보는 것이라는 걸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며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산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붙어 다닌 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가 주고 간 말없는 배려와 무심한 듯 깊은 손길은 제 삶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로 몸살이 났던 날, 며느리는 조용히 들어와 주방에서 물을 데우고 작은 찻잔에 생강차를 타서 건네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없던 찻잔 속에서 저는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그렇게 말보다 행동으로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사람에게 끝없이 말을 걸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제 몸은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책장을 넘기다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마음속에 하나의 사람, 내 생을 관통해 지나간 단 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사람이 며느리라는 사실이 참 고맙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떠나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 무얼 말로 남기는 것이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길일까?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제 마지막 말을 따로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은 잊힐 수 있고 기록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대신 그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 작은 컵을 보고 손때 묻은 손수건을 보고 책장 사이에서 마주친 제 글씨를 보고 그 안에서 제 마음을 천천히 읽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 생을 함께 마무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아들보다 가족보다 그 아이가 제 마음을 더 깊이 알아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어줄 한 사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이유를 누군가가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그 아이가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울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 생일이 다가와도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조용한 손길로 말없이 내 생을 감싸 안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며느리와 나눈 마지막 미소, 함께 마신 차 한 잔, 주고받은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내 생의 마지막을 채워주는 조각이 됩니다. 이 글이 끝나도
이 이야기가 다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생의 마지막도 고요하게, 감사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별일 없이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럴 땐 저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말보다 숨소리가 들리고 손보다 온기가 먼저 닿는 그런 순간들, 그 속에서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떠올립니다. 며느리가 앉은 자리에 작은 간식이 놓이고 그 아이가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 향이 퍼집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그 아이는 제 상태를 다 알고 있는 듯 묵묵히 챙겨줍니다. 이젠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제 마음을 먼저 짚어줍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의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제 표정에서 피곤함을 읽고 제 목소리에서 기운을 헤아립니다.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 아이의 속마음을 느낍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 둘 사이의 오래된 거리들을 지웠습니다. 시간이란 같이 있어야 쌓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오래 참는 시간, 서로를 기다려준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할머니랑은 오래 못 살았냐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마음을 열었나 보구나.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남은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안고 가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또 아프던지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를 처음 본 날부터 적어내려간 저만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인상, 결혼식 날의 모습, 서로 어색했던 첫 명절, 그리고 그날, 제 생일날, 밥만 먹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날. 그 페이지에 저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서러움만은 아니었다. 그 울음 덕분에 나는 너를 다시 보게 되었고 너도 나를 다시 생각해 주었다. 그러니 그 눈물은 결국 우리를 이어준 실말이었다. 며느리는 그 일기를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아이가 그 노트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저와 함께한 그 시간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저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향해 작은 농담을 건넸다가도 금세 조심스럽게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조심스러움 안에 얼마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지를. 그 아이는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느끼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고맙습니다. 끝까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요즘은 제 몸이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집니다. 잠이 늘고 입맛은 줄고 책 한 줄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오면 저는 괜히 다 괜찮은 척을 합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손을 잡아줍니다. 며느리의 손은 이제 제게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 손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날을 떠올려도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날 밥만 먹고 갔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곁에서 말없이 나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가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이 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앉아 계시던 창가 의자, 햇살이 스며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던 그곳에
지금은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조용했고 의자 위에는 얇은 무릎 담요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담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햇빛 냄새와 함께 묘하게 익숙한 체온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미역을 불려두시던 그 작은 찬통, 절반쯤 남은 누룽지, 정리된 찻잔 옆에 놓여있던 약 봉투들,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지금은 말이 없었고 그게 더 크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서 하얀 머리카락이 섞인 수세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수세미로 어머니가 몇 번이나 국자 하나를 닫고 잔잔히 물을 뿌려가며 설거지를 하셨던지 그 장면들이 마치 어제인 듯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문득 어머니의 생일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나왔던 그날, 그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도 드릴 걸, 꽃 한 송이라도 드릴 걸, 눈이라도 마주칠 걸. 그녀는 그날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그렇게 큰 그림자를 만들 줄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은 항상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완전히 닫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무언가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두셨던 문틈, 그 틈으로 들어오는 세상 소리를 들으며 사셨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의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조그맣게 연필로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내가 떠나간 그날 나는 울었단다. 며느리는 그 문장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노트를 펼쳐 읽어내려가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 없다. 그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며느리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들이 고요한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도 어디선가 그 특유의 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차 마시는 소리,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대시던 소리들이 방 안에 가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짐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물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요한 존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작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 안에는 진한 눈물이 섞여 있었고 따뜻한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에 국을 올려두고 혼자 앉아 한 숟갈을 떴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말이 아닌 기억으로 살아있었고 그 기억은 언제나 부엌의 불빛 아래 차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이면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놓곤 합니다. 그 습관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늘 그 잔을 손에 쥐고 계셨고 언제나 그 차를 조용히 드셨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그 잔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앉지 않지만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조용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모습이나 창문을 타고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다 보면 마치 어머니의 숨결이 그 장면 속 어딘가에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소 자물쇠 없이 닫아두던 서랍 맨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때 묻은 앞치마 하나, 작은 금반지 하나, 그리고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지만 단단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날이 오면 이 앞치마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천 조각에 내가 살아온 시간이 묻어 있다. 그러니 너는 이걸 쓰며 나는 괜찮았다고 그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 앞치마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실밥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흰 천은 오래되어 누렇게 빛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옷보다 더 따뜻하고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접어 자신의 찬장 한 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그 앞치마를 꺼내 입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거나 손주에게 밥을 떠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년 어머니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를 사서 작은 초 하나를 꽂습니다. 초를 켜고 혼자 불을 끄는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했어요. 하지만 끝내 제가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에요.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언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식탁 위에 국을 올리는 일,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는 일, 가만히 앉아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일, 그렇게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로 오래 이어진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은 어느 날 멈추는 감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움마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주방 구석에서 찻잔 속에서 허리 숙였던 그림자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하루를 구성하는 익숙한 무늬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니의 며느리였을까? 아니면 한 사람의 어른을 조용히 배웅한 사람일까?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그분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떠나보낸 사람이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을 떠올려 아파하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그날도 이제는 작은 그림자 하나처럼 그녀의 삶에 가만히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그날의 밥상에는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고 그 침묵 안엔 서로를 오랫동안 품고자 했던 어설픈 애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차를 따르고 창을 열고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고 바람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런 날,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작은 화분을 창가에 옮겨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키우시던 토분, 그 안에 흙을 다시 채우고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심었습니다. 손주는 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꽃 좋아하셨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꽃처럼 조용한 분이셨단다.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여운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읽은 문장들, 손때 묻은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녀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말투로 사람을 부르셨는지, 생일날 미역국을 혼자 끓이셨던 이야기까지도 작은 에피소드처럼 풀어냈습니다. 손주는 조용히 듣다가 이야기 끝에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며느리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외로움을 잘 품고 사신 분이셨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외로움이 다 따뜻함이 되었단다.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단지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남겨지는 이야기라는 걸.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의 선반에만 두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의 식탁 위로 올려놓고 그 향기를 아이의 머리맡에 남겨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남은 시간이면 어느새 부엌에 들어가 어머니가 자주 드시던 국을 끓입니다. 작게, 조용히,
그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물소리, 불소리, 그리고 국물이 끓는 소리 사이로 기억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식탁에 국을 놓고 앉아 한 모금 떠올리면 그녀는 속으로 말합니다. 이 국엔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담겼고 늦게 피어난 고마움이 담겼고 남겨진 마음 하나가 따뜻하게 녹아있다. 그녀는 안다. 지금의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걸, 기억 속보다 이 일상 속에서 더 선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하루는 손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꿈에 나왔어요.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웃고 계셨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감고 그 미소를 상상했습니다. 그 웃음은 아마 예전엔 자주 보여주시지 않던 그 조용한 하지만 진심이 담긴 온전한 웃음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 꿈 이야기를 되새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젠 웃을 수 있으시겠지요. 이젠 편히 무겁지 않게 계절을 맞으실 수 있으시겠지요. 며느리는 그날 오래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 그 앞치마를 조심스레 펴고 천천히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걸었던 자리에서 어머니가 삶을 담던 방식으로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딸이었고 한 사람의 계승자였고 또 다른 세대의 어머니가 되어 그 자리를 물려받은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압니다. 그 모든 시작은 말없이 밥만 먹고 돌아섰던 그날 저녁에서 비롯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지금의 온기를 키워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부엌불을 켜며 속삭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남아주셔서. 세월은 참 조용히 흐릅니다. 모래알처럼 손틈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며 문득 고개를 들면 내가 있던 자리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때 며느리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장모이자 어른이 되어 그 아이가 눈치를 보고 나를 조심스레 살피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문득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내 눈가엔 어느새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조용했던 미소, 그 말없이 접시를 닦던 손, 그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내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필요할 땐 먼저 다가가지 않고 힘들 땐 먼저 일어나지 않고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손녀가 나를 바라보다 묻습니다. 할머니는 예전 시어머니랑 잘 지내셨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응, 시간이 좀 걸렸지. 하지만 결국엔 가장 마음이 깊이 닿은 사람이 되었단다. 손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나는 대답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말로 바로 통하는 게 아니거든. 기다리는 시간만큼 마음이 자라는 거란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의 생일이면 혼자 미역국을 끓입니다. 어떤 해는 며느리가 오고 어떤 해는 멀리서 편지만 전해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기다림이 익숙하고 그 기다림 속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을 정리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서운하셨던 날 있으셨어요? 나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있었지. 하지만 오래 지나고 보니 그 서운함도 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더라.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란다. 그리고 너는 결국 그 기대에 다 다녀와 주었지. 그 말에 며느리는 말없이 제 무릎에 앉아 제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느 날 내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전했던 손길과 똑같다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직선처럼 이어지지 않고
동그란 원처럼 조용히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다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손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나는 이 이야기를 작게 조용히 들려주고 싶습니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의 가족이 될 거야. 그 사람과 처음엔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어. 말이 엇갈릴 수도 있고 서운한 날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너를 꼭 안아줄 날이 올 거야. 그 말 안에 내 시어머니와 내 며느리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삶이 조용히 담겨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음 사람의 거울이 되고 이야기의 끝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문이 되겠지요. 나는 오늘도 조용히 찻잔을 닦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걸어온 길이 당신이 남긴 발자국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길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었어요.